들어오셔서요. 이미 얼굴은 오픈이 됐지만 정말 이분을 소개할 때요. 너무 깔끔하게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애터미의 에이스 백승진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안녕하세요. 편안함, 애터미의 에이스, 스타마스타 백승진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그 유아동 소셜 커머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온라인 판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인수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저희 오픈마켓들하고 이런 쪽에 그 아이들 유아동 목욕가원을 이제 파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 그 상품이 아직도 팔립니다.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때 때마침 이제 인수제가 들어서 이제 인수를 덜렁 했는데 소셜 커머스를 아시나 몰라. 지금 쿠팡이잖아, 쿠팡. 쿠팡이 예전에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쿠팡이. 그때는 뭐 티몬하고 뭐 위메프 이런 거였는데 유아동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생기면서 회사가 싹 빨려 들어간 거, 그 시장이. 원래 여행하고 외식 요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게 유아동 카테고리가 제가 유아동 소셜 커머스니까 유아용품만 팔았는데 그게 확 그냥 카테고리로 딱 빨려 들어가는 거죠. 큰 업체로. 그 와중에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둘째 처형으로부터 애터미를 만났고 이제 그때 아내가 둘째가 만삭이었어요. 만삭. 여러분 이제 애터미 사업상영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만 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경욱 사장 제가 만났거든요. 지나가다가. 이경, 이경 우리 팀장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 해외 판매하려고 그랬어요. 물건을. 해외 판매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어, 이 애터미가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원래 소비자 협동조합 하려고 그랬거든요. 소셜 커머스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들 모셔다가 그 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았었어요. 녹본동에서. 서울 녹본동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협동조합 교육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1기생이었어요. 그때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교육 다 받고 이제 하려고 할 그때 애터미를 만났고, 그리고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보통 저 화장품이 너무 좋았어요. 해모임이 너무 좋아서 너무 효과를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약간 다르죠. 구조를 먼저 보게 된 거죠. 구조를.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이익금을 나누는 구조구나.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요 때가 딱 중요해요. 요 얘기가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 들으려고, 기초 사업 설명 들으러 갔을 때예요. 아내가 같이 만삭인데 같이 가자 그러니 어떻게 안 가요, 남편이. 저는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그때 데려다 주려고 간 거였어요. 갔는데, 사업 설명 들으러 앉았는데, 저는 좀 성격이 특이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이제 양복 쫙 빼입고, 그다음에 넥타이 딱 매고, 그 강의를 진짜 잘했잖아요? 강의를? 애터미 ABC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너무 잘했잖아요? 그럼 제가 애터미 사업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성공자세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어. 그분이 성공자세요. 그분이 딱 한 번 오시고 그다음부터 안 오셨어. 그분이 딱 한 번 오셨어요. 센터에 기초사업 설명하러.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본부장이래요. 그 연봉이 1억이라고 보시더라고. 근데 진짜요. 2시간 가까이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강의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와, 뭐 그때 김치봉 대표님이 콜마비니치 이제 대표님이셨거든요. 김치봉다리가 어쩌고 하면서 까르르 웃고 뭐 30세 30 얘기했다 까르르 웃고 뭐 하다 까르르 웃고 그러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봉 1억이라며. 연봉 1억인데 진짜 이상한 거야. 너무. 웬 아줌마가 나와서 막 강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꾸로 강의를 너무 잘했으면 사업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다단계가 그렇지 뭐. 역시 말 잘하네. 그러고 그냥 왔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의문점을 가졌냐면 아니 저런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뭐 연봉 1억이래. 여기서 제가 그냥 이거 뭐지? 그랬어요. 그리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강의 잘 못해도 괜찮아요. 강의를 잘해야 못하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정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그게 아니고 이분이 올라와서 이제 기초사업 설명회 했는데요. 그 다음이 전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50대 중후반에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그 남자 국장님이 올라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피치를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스폰서가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같이 온 이제 국장님이 운전해준 국장님이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올라오셔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남자 국장이 자기가 쫄딱 망했대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고시원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던 거죠. 그때 당시. 근데 그때 이 강의하셨던 그 김치봉다리 얘기했던 그 성공자분이 8번을 찾아왔대요. 자기를. 찾아와서 석세스 세미나 같이 가자. 속리산을 같이 가자. 내 손 잡고 같이 성공하자고 8번을 찾아왔대요. 근데 다단계니까 싫다 거부했대요. 이분이 차갑게 거부했대요. 근데 8번을 찾아오니까 아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같이 가서 비전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받았죠. 사실. 이거 뭐지? 이거 누군가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다시 막 이제 막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렇게 의지를 갖고 그 강의를 정말 못했다는 그 성공자분이 성공한 이유를 제가 찾은 거죠. 딴 게 아니고 강의를 못해도 되는구나 이게. 그리고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준 일이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받았냐? 제 구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소비자 협동조합 때문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소비자 협동조합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CEO가 되면 네가 독식하면 내가 잘 살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잘 못 사는 거죠. 왜 회사 사장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편들의 사장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매출은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몫이 큰 거지. CEO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나머지 직원들은 그 쭉 뒷골일 만한 월급 갖고 살아야 돼요. 아둥바둥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협동조합은 거꾸로야. CEO가 많이 안 가져가요.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걸 나눠주는 구조였는데 딱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아보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애터미를 알아본 계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지금 매출이 이제 2019년도 기준 1조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5%가 풀려요. 매출이. 어떤 사람은 소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적으면 적게 가져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상한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게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1조가 넘는 금융회사를 잘 보시면 1억 연봉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봉 1억 연봉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게 거기서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월호 사건 터질 때였어요. 세월호 사건이 빵 터질 때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월호가 딱 터졌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뭐 그냥 뭐 구원판에 어쩌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고 그때 지금의 송영 국장님, 이제 그때 당시 국장님, 지금 총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상담도 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송영 총장님도 마음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또 저희 이제 그 본사 관계자들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갖고 이게 기자하고 같이 대동해가지고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참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그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나 이런 쪽으로 자료를 돌리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매출이 올랐답니다. 애터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관이 있었으면은 벌써 박살이 났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여러 위기를 많이 겪었고 그거를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 예. 소프라킨도 그렇고 소프라킨도 들어가는 성분이 이슈가 되기 전에 바꿨어요. 해외나무 추출물로 바꿨어요. 그게 백수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백수호가 문제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이제 아시는 거죠. 백수호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회화나무 추출물로 바꿨고 그리고 나자 이제 백수가 터졌어요. 참 뭐 누군가 돌보신 듯한 회사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조만순 총장님께서 강의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터미가 큰 변화를 한 번 겪은 게 있었대요. 언제였냐면 2009년도예요. 200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10여 년 전이죠. 그 전에 뭐였냐면 애터미가 방문 판매였어요. 왜 방문 판매로 시작을 했냐면 돈이 없어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다단계로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3억 이상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마저의 돈이 없었던 거죠. 회사가 A4 용지로 본사를 붙일 정도니 돈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없는 상태에 시작하다 보니까 방문 판매는 자본금이 적어도 돼요. 방문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때는 방문 판매 마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7만 6천, 그러니까 4세트를 사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 4세트를 사면 30만 6천 원에 4세트를 사는 거였고 소비자가가 19만 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트를 팔면 그 마진이 남는 거예요. 한 세트를 팔면 2배 가까이가 마진이 남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버텼던 거죠. 처음에 초창기에. 근데 그렇게 팔던 사람들이 200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트 전환한다니까 그 마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트워크로 전환되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팔든지 아니면 네 세트 사든지 한 세트 사든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없어지니까 다 어떻게 했냐면 대거 탈퇴했답니다. 대거. 나 안 할래!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그때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남아 있었던 분들 있죠. 그때 안 나가고 남아 있었던 분들이 거의 성공자가 다 됐대요. 지금. 주변에 딱 돌아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래. 그때 안 나가고 꿋꿋이 버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됐답니다. 그때 2009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태예요. 코로나 사태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큰 변화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우, 지금 막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힘들어, 안 할래.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해요. 그게 다른 거죠. 두 번째 변화예요, 지금. 이 변화가. 제가 이제 홍천에서 스텝을 하는데, 스텝을 못 하게 되니까, 참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석세스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니. 맨날 전쟁이었거든요, 석세스 때마다. 이걸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쵸?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 나의 자세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요즘에도 상담이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본부장님, 방향을 못 찾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기본 베이직 얘기긴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요즘에 제가 이제 정민호 우리 국장님께 받은 귀중한 13강 자료를 저희 파트너들에게 무지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히려 이 팀에서 많이 배워요. 우리 의회와 우리 팀장님 뽑기 하는 거, 예, 해가지고 열심히 또 했고, 예, 여기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배워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초청해서 강의해달라고 막 부탁을, 13강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못했어요, 사실은. 13강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 초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초기 3개월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본부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방향을 새로 찾겠다 그러면, 그 인생 시나리오부터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의결단 다시 하고 명단 작성 다시 해야 돼요. 요즘에 그 상담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해보자. 명단 작성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디에서 머물러 있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대. 근데 스폰서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그냥 센터 왔다 갔다 했어요. 분명히 나는 물건만 사고, 이렇게 뭐 미팅에 참석한 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물건만 사고 가겠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냐, 난 사업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넌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붙들어 놓고 인생 시나리오 작성했느냐, 그 다음에 결의결단 했느냐, 그 명단 작성했느냐. 근데 어디서 지금 걸리냐, 명단 작성에서 걸리더라고. 명단을 작성 안 하더라고. 그럼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명단 작성이 안 됐으면, 나한테 명단이 없으면, 명단 작성 안 됐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제 파트너들 잘 보세요. 나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만 내가 명단이 없다. 그러면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맞아요. 초기 3개월을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2년이 딱 되고 나서 나 애텀 한지 2년 됐는데 돈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도 겪었어요. 그 와중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간 거지. 이게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정말 이렇게 베이직은 정확하게 밟아야 돼요. 성공의 8단계 정확하게 밟아야 되고 초기 3개월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해도 새로운가 봐.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강의거든요. 초기 3개월에다가 그다음에 성공의 8단계 강의 똑같이 하거든요. 물론 좀 재밌어지긴 했어요. 제가 아줌마가 되다 보니까 재밌어지긴 했어. 저 센터 가면은, 저 남자로 안 봐요. 아줌마로 보지. 재밌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딱 농사랑 똑같아요. 어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파이프라인 엊그제도 파이프라인 강의했지만, 이게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되는 거기 맞아요. 그리고 농사도 이제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못 거두잖아요. 이게 정직한 사업이라서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려면 명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날 거고 누군가를 만나서 스폰서를 붙이든 말든지 뭔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 이게 자꾸. 저희 요즘에도 이제 A콜을 하거든요. 저희 팀. A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협박을 막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저희 파트너 없죠. 예, 없죠. 안 들어왔죠. 예, 주소를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파트너들 막 협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A코어를 이제 보내지 않는 팀장님들만 이제 하는 거예요. 팀장님, 국장님들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A코어를 해서 안 보내는 팀장님 팀에 내가 미팅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A코어가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막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A코어 중에 A용이 있습니다. A용. 근데 저는 딴 걸 요구한 게 아니라 A용 두 글자라도 보내라 이거죠. 개인톡으로. 그러니까 단톡방에 이제 팀장님들 이제 단톡방이나 국장님 단톡방에 이제 내가 이 뭐뭐뭐뭐 해서 올리면은 막 못하면 찔리고 막 국장님들도 막 뭐 쪽팔리고 이러잖아요. 팀장님도 쪽팔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톡으로 보내라 그랬어 저한테. 그냥 개인톡 보내세요. 근데 A용 두 글자는 보내야 된다 이거죠. 매일매일. 저는 이제 뭐냐면 매일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리 감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빨은 닦았을 거 아니냐. 왜 애용을 안 보내냐. 안 보내면 내가 무슨 잔소리 하는 거야. 왜 안 보냈냐고. 했으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 이러고 살아요, 제가. 뭐냐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뭐냐면 스폰서 파트너가 뭐 때문에 싸우냐면 파트너는 했대. 자기 미친 듯이 했대. 막 강변에 막 개거품을 불면서 막 얘기를 해. 자기 너무 열심히 했대. 근데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스폰서가 잔소리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막 상하거든요. 지는 돈 보니까 그러지 뭐 이러면서 돈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이러고. 근데 사실 스폰서가 다 보여요. 스폰서들은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여요. 계보도 넣고 또 포인트 넣고 그 활동 사진 보면은 다 대충 답이 나와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괜히.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날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건데 A코어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 A코어를 매일 하시는지 매일. 그래서 제가 아예 협박을 했어요. 그렇게 안 가겠다. 나한테 A용 두 글자도 안 보내는 성의 없는 팀을 내가 어떻게 미팅하느냐. 그리고 또 적어도 팀장님들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파트너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반강제죠, 반강제. 반강제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머리만 복잡했구나. 맨날 걱정만 하시는 분이 있어. 머리만 복잡한 거야. 아, 내가 뭐 다음 달에 뭘 해결해야 돼 하는데 그냥 안 움직인 거야.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뭐 소비자 전달도 안 됐고 그다음에 뭐 사업 설명 매일매일 한다고 하지만 안 했던 거지. 체크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기본 베이직이 되게 중요해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도 체크를 해요. 저는 완벽할까요? 아니,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어느 날 A용 체크하고 그다음 뭐 체크하고 참 막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되나?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다잡고 그거를 누가 잔소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저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기보다는 나눔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 거 꼭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표정이 어땠는지 발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너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거를 계속 제가 하면서 다른 팀 가서 뭐 다른 라인 가서 하면 제가 꼭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자신을 많이 다잡기도 해요. 좀 잠깐 나눠볼게요. 들으신 분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오케이? 보이시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내용이 되게 많은데 예. 1박 2일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거지. 난 듣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자, 나의 체크리스트예요. 제 체크리스트.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던지는 화두예요. 매일매일 저에게 던지는 화두. 나는 애터미를 만나서
오늘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매일매일 난 변하고 있는가? 제가 아줌마가 다 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 리액션도 적고 막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했어요, 저를. 그리고 불편했다고. 근데 요즘에 가면서 같이 수다 떨어요. 같이 한 30분은 수다를 떠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이제 가르쳐줄 거 가르쳐드리고 안내해줄 거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파트너 한 얘기야. 우리 본부장님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서서히 바뀐 거지. 왜? 이 여성분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아야 되거든. 지금 보면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이 남자가 없잖아, 지금. 그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혼자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보면 잘해줘. 좀 잘해줘.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가 돼야 돼, 변화. 내가 애터미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라는 단어는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요대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이코어를 주창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냥 하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하라고 에이코어를 하라고 두 글자만이라도 보내라. 매일매일 보내라. 보내시라고.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필요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부부장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꼭 보는 거예요. 내 강의를. 내가 정말 잘했는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최규정 단장님이 그 센터에 한번 오셔서 강의한 적 있거든요. 기억이 나시나 몰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주제의 강의였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로얄류 중에서도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이 너무 많대요. 성격이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했지?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로얄들 중에 2억 연봉자 이상인데 어떻게 성공했지?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뭐냐면 그 전에 더 개차반이었던 거야. 그 전이 훨씬 개차반이었는데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연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변화된 만큼이 나의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전 가슴에 와닿거든요. 나의 수당은 내가 변화된 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뼈에 사무치도록 막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변한 만큼이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기본 베이직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저도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겪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사업 설명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세일즈가 마스터가 되는데 안 됐구나. 세일즈가 마스터가 돼야 돼요. 제품에 미친 듯이 내가 제품에 미쳐야 돼. 그래서 툭 치면 나오는 거야. 이 제품이 이게 좋아요. 이 제품 이게 좋아요. 이게 세일즈가 마스터가 돼야 돼. 이게 탁 치면, 제품이 너무 이 제품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좋아요. 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게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게 세일즈 마스터라. 이게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다이아몬드를 가지. 왜? 나의 파트너들을 판매사로 만들려면, 세일즈 마스터를 시키려면, 전수가 돼야 되잖아, 전수가. 이 제품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줌 미팅을 제가 이제 팀별로 할 때마다 어떤 걸 하냐면, 제품 체험 나눔을 해요. 줌 미팅을 할 때 제품 체험 나눔을 합니다. 라인 미팅은 별도로 이제 대면에서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대면에서 해야지. 라인 미팅은요. 근데 줌 미팅을 할 때는 저희 팀은 제품 체험 나눔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팀별로 제품 체험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가 초대돼도 거부감이 없어요.
신규분들이 초대가 돼도 거부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짜갑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지만, 아, 제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은 막 플로우 클리너 갖고 와서 막 미는 걸 보여줘. 어느 순간 카메라 사라지더니 이걸 갖고 와. 플로우 클리너를 막, 이게 막 덮다 폈다 하면서 막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내가 하나하나 내 쓰면서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의 나의 수당은 내가 변화된 만큼이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줌 미팅 하는 것도 그렇고, 신규 분들이 수혈이 돼야 되는데, 고민인 그거야. 만나기는 어려워. 근데, 줌을 가르쳐주면 초청은 될 것 같아요. 줌 초청을 해서, 어, 그걸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잘 하시는 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줌을 이용해서 그냥 제품 내기만 하는 거예요. 제품 내기만. 그러면 신규분들이 들어와서 애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AB 코스도 들어오셨어요. 따로따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리고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줌에 딱 초청하는 게 어렵지. 들어오면 딱 들어요. 어? 뭐야? 제품 얘기하네? 근데 뭐 세제 얘기하고, 뭐 O2 뭐 버블파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취향 얘기하고, 그냥 다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그래, 저는. 제품 이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키워지고, 그 다음에 제품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하려고 그러면 제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기. 나의 수당은 내가 변화된 만큼이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화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변화하고 있냐? 너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나는 애터미를 만나서 얼마나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있는가. 예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셋업이 된 경우를 딱 돌아보면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미터라 그러죠. 기준점. 예. 계측기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0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저만의 바로미터예요. 어느 순간 막 스폰서한테 막 불만이 많아. 이거 해주지, 이거 해주지, 이거 해주지. 그 파트너 보면서 쟨 왜 저래? 쟨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스폰서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요거예요. 나의 사업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준점이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 이거는 긍정으로 갈 거냐, 부정으로 갈 거냐에 대한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탓을 할 거냐, 네 탓을 할 거냐고 그런 기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긍정으로 갈 거냐, 부정으로 갈 거냐의 기준점이기도 해요. 이게 내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끌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디서 이게 어려워지냐면 파트너하고 스폰서의 관계 안에서 어려워져요. 그 어려워지는 원인을 잘 들여다보았더니 어떤 거냐면 기대하는 건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됐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맞죠? 근데 스폰서에 대한 아예 기대가 없잖아요. 그럼 감사가 돼요. 내 사업인데 이렇게 도와주셨네? 작은 거라도 감사가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기대치를 완전 낮추셔야 돼요.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고 스폰서에 대한 기대치도 완전 낮춰야 돼요. 내가 자영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헤쳐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애터미가 공유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뭐 이상해. 그러니까 네 파트너기도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이제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야, 내가 가만히 봐도 그래.
진짜 최선을 다했어, 이 사람. 너무너무 많이 퍼주고, 얘기해주고, 다 시간도 내주고, 다 했어. 근데 불만이 제일 많아. 이게 문제인 거야. 잘 받은 걸 기억을 못해요. 뭐냐면, 파트너는요, 내가 안 받은 것만 섭섭해요. 근데 스폰서는 뭔지 아세요? 스폰서는 자기가 해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간극이 워낙에 커요, 이기가. 이 간극이 진짜 커요. 그 다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파트너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 내려놓으시고, 스폰서에 대한 기대감도 내려놓으세요. 완전 내려놓으세요. 이거 내 거라는 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좀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나한테 감사하는, 조금 해줬는데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이만큼 해줬는데 막 계속 불만이야. 어디가 마음이 가겠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파트너들한테. 저희 지금 파트너 안 들어왔죠? 대놓고 얘기했어. 감사하는 사람을 리더로 보겠다.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막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스폰서가 어떤 걸 해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 조직을 키운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좋은 일만 있나 하다 보면, 그쵸? 파트너들도 이제 뭐 섭섭한 얘기 할 때도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 확인 사살을 해봐라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이 파트너가 있어서 감사한가, 그리고 내 스폰서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자꾸 돌아봐요, 제가. 그래서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나의 스폰서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파트너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나가기 힘들고요. 가만 보니까 파트너 스폰서가 막 대판 싸우잖아요. 매출이 안 올라. 희한하죠? 포인트가 안 올라가요. 신기하죠? 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좀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우리 이미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노멀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노멀하지 않은 조직 상황에서 왔었어요. 제 자신을 들어보면서 제 자신을 지킨 거기도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킨 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진이에요. 나는 애터미를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코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 한 거예요. 에이코 하라고. 에이코를 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이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내가 체크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이거든요. 그 한 걸음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한 거예요, 저는. 그 8개 항목을 다 체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돌아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내가 해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A콜을 해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이더라는 거지. 그걸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근데 단톡방에 엮어놓으면 눈치 봐요, 눈치 봐. 서로. 그러니까 이더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비법이 없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더그 임페리얼 마스터 하는 얘기가 그래. A코 하시라고. 그리고 개인톡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대. A코. 사업 위치 써서 보내세요. 이렇게요.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없는 거예요. 농사도요. 밭을 정비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뭐 싹이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거의 첫걸음이 바로 에이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애터미를 만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전진이에요, 전진.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어요. 항상 이영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영자가 몇 년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그 자기 이제 그 매니저랑 같이 이제 뭐 하는 거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였어요. 이영자가 이제 군대에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강연을 했는데 이영자 그분이 어머니가 생선가게를 하셨대요. 생선가게를 하셨는데 항상 몸에 생선 냄새가 배이는 듯한 느낌이 막 들었나 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는 냄새 맡는 거 있죠. 냄새 맡는 거. 이게 이영자가 계속 냄새를 맡거든요. 그래서 왜 그 36개 치킨 있잖아. 그거 하면서 냄새 맡잖아요. 그게 그 연기기도 하지만 상처예요, 상처. 이분한테는 상처였대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항상 컴플렉스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거북이가 토끼한테 왜 경주 신청을 했을까? 그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거북이가 왜 토끼한테 경주 신청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봐도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청을 했다는 거, 결투 신청. 나랑 같이 경주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영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거북이는요,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토끼가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 목표를 향해 갈 거야 라는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나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 거북이인 거 너무 잘 알아. 내가 느린 것도 알아.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있었던 거죠. 나는 저 목표점 향해 갈 거야 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 열등감을 박살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전진이 안 되냐면요. 비교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비교해서. 쟤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쟤는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신을 막 우러뜨려요. 근데 걔는 걔고 나는 나예요. 저는 저의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페이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거야. 이 결심이 있어야 돼. 나는 나의 어려움에 걸려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냐. 이거를 내가 항상 선택을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하신 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하지. 아마 가장 큰 고민, 여기서 직급자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내 파트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거든. 너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내 자신의 한계를 깨면서 강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덜컥덜컥해요. 미팅을 잡혔대. 꼭 와주세요. 그러면 어떨 땐 덜컥덜컥해. 또 무슨 얘기하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분명히 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비전을 팍팍 줬으면 좋겠고 막 끌어냈으면 좋겠고 기대감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팀장님들, 국장님들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거야. 그냥 전진, 앞으로. 그래, 만나보지 뭐.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리라. 일단은 지맘의 법칙으로 전달해 주리라. 맨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이거 해서 좀 될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싸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어요. 그 막막함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너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매일매일 한 걸음을 나갔냐? 예, 그거를 던져요. 저 옛날 얘기하면요.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저도. 진짜 저희 흑역사를 알고 있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가서 엉뚱한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지금은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예. 근데 실수를 해요,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하고 그다음에 내가 감사하면서 전진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지금 이제 뭐 짧은 시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뭐 다른 센터 가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꼭 해요, 제가. 꼭 합니다. 왜? 내 강의 들으려고. 내 강의 들으려고. 내가 변화달라고.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이 강의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이경희 본부장님이 어제 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지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 제가. 아무 얘기를 못 들었지. 뭐 조직 사항을 들었겠어요. 뭐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진짜 전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그런데 상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상황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문제야, 내가. 항상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이 틀 안에서 나를 깨지느냐, 깨뜨리지 못하느냐 항상 싸움이에요. 항상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틀을 깨는 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틀을 깬 거예요. 그냥 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변화된 만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급격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난 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상 플랜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파트너 몇몇이 비트코인 하다가 깨먹고, 돈 깨먹고, 뭐 어디 화장품 회사 가서 내가 그 화장품 진짜 너무 싫어해. 얼굴이 확 바뀐다나 어쨌거나. 그리고 200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그렇게 만들고. 하여튼 너무 싫어. 어떻게 애터미는 돈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긁냐고. 내가 이해가 안 가. 돈 없다면서 세상에 5천만 들여서 점포를 차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안 믿잖아요, 요즘에. 파트너들이 돈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믿진 않아. 어떻게, 차라리 그 돈이 판매사를 갖겠다. 차라리 판매사를 갖겠어. 판매사를 갖겠어. 그러니까 믿질 않아, 내가. 돈 없다는 얘기 안 믿어.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를 못 본 거예요. 진짜. 누구 탓이겠어? 내 탓이지. 내 탓이지 뭐. 보상 플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보상 플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은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진짜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씨앗을 정확하게 뿌리잖아요. 안 나는 게 이상해요. 진짜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뿌려도 안 나는데요. 씨앗이 썩었나? 그럼 더 많은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하겠다. 내가 이걸 매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거를 또 사실 기대했는데. 근데 제가 오히려 배운다니까요, 이 팀에. 물어보세요. 거기선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다더라. 문정이 우리 팀장이 오셔가지고 막 독서 막 토론도 해주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우리 너무 좋아했어요. 오셔가지고 막 책 읽고 막 이게 너무 좋아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못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배워요. 오히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위축된 거야.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세요. 거북이 생각하세요. 거북이. 결국에는 상한선 갔어요. 거북이가. 상한선을 갑니다. 네, 갑니다. 토끼는 무리하거나 아니면 자만해서 이제 그냥 상한선을 못 가는 거고. 나중에 갔겠지 뭐. 뛰어서. 근데 어쨌든 거북이는 간다는 거예요. 거북이는 갑니다. 스스로를 볼 때 자부심을 가지세요. 난 뚝심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